말씀드린 것처럼 7개 파일 속에 필요한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실제로 저희가 써야 되는 사업 계획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참여 신청서도 있고 참여 개요도 있고 뒤에 사업화 계획서까지 조금 많아요. 그냥 혹시 나는 지금 이것을 다 썼다 혹시 계신가요? 난 쓰고 있다. 나 이거 처음 본다. 나 이거 써야 되는지도 몰랐다. 이런 분 계신가요? 이거 다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쓰시는 때 어려움이 있는데 방법이 또 있어요. 여기 지금은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은 저기 파란 글씨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유의사항이 뭔지 나와 있습니다. 뭐 창업 지원 기간은 반드시 한 곳을 써야 되고, 창업 아이템 쓸 때는 상품 및 서비스를 간략하게 한마디로 써라,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다 쓸 때 보면 한 장 이내로 써야 되는지, 뭐 2장 이내로 써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내라고 하면 뭐 넘어도 상관없는데, 너무 이제 방대한 양을 쓰게 되면 뭔가 너무 장엄한 사업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을 요약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파란색 글씨와 이내로에 대한 이 단어를 주목해 가시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써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사회적 개발 육성 사업 창업팀 사업화 계획서 이 부분인데, 이게 1번에서 6번까지 번호가 있어요. 이게 나는 사회적 개발 육성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데 고비를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거의 다 걸리는 겁니다. 이거를 기한 내에 쓰지 못해서 제출을 못하는 거죠.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대한 써서 우선 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걸 다 못 썼더라도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뭔가 채워가겠다라는 얘기를 쓰시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은 작성하셔서 내면 판단은 이제 그 다음에 있을 일이니까 채워가시는 게 우선 쓰시면 하면 되고, 한번 창업 아이템을 사업비로 써야 되고, 사업과 추진 실천 및 계획도 써야 되고, 처음에 1천만 원이 주어지면 그 1천만 원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항목별로 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개발비에 얼마를 쓰겠다, 뭐 운영비에 얼마를 쓰겠다,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얼마를 쓰겠다. 근데 이것도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작은 글씨를 안 보이는데 도침 자료를 보면 몇 퍼센트를 못 넘게 돼 있어요. 내가 만약에 옷을 만드는 사업을 하는데 미싱기를 사야 되면 40% 이상은 미싱기를 쓰는데 쓸 수 없는 거예요. 난 그러면 1,000만 원 중에 최대 400만 원만 기자재인 미싱기를 구입하는데 쓰겠다라고 여기 써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틀린 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은 뭔가 서류 접수를 했을 때에 대한 선발 기준에서 점수를 조금 깎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에 대해 구분해서 이 사업에 대한 기대 효과가 무엇인지까지 쓰면 이 길었던 사업화 계획서가 마무리되는 거죠. 이것은 볼 때마다 조금 벅차는 느낌이 드는데요. 힘든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샘플을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기 1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와 소셜 미션이 뭐냐? X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혹시 지금 뭐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뭐 사회 문제는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예시를 들어드리면 마스크만 없었어도 다 얘기하셨을 거죠? 맞아요. 마스크 때문에 못하는 거죠, 맞죠? 맞아, 마스크 때문에 또 막 대화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맞아요. 그게 법적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얘기 안 하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쓰는 방법을 조금은 설명을 드리면 밑에 이렇게 네모가 있습니다. 네모 안에 동그라미로 1, 2, 3번이 있는데 이 내용을 이 밑에 풀어서 써라라는 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 정의를 분석을 어떻게 하란 말이야? 라고 하면 이런 항목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해당 사회 문제의 사회적 중요성, 사업 중요성 요 1번을 그리고 여기 이제 내려가지고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창업팀인데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 문제는 뭐고
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가라는 물음표를 던지는 거죠, 저한테. 그러면 나는 그 답변을 여기다 쓰는 겁니다. 물론 말이 쉽죠. 네, 죄송하고요. 어쨌든 근데 제가 썼던 예전에 사업 필적격과 육성 사업에 대해서 저는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휠체어 장애인분들을 우연히 이제 만나게 됐는데 제가 옷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의류를 계속 살펴보니 궁금한 거예요. 이분들은 어떻게 옷을 입을까? 휠체어 장애인분들은 위한 그런 옷집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궁금증이 생겨서 물어봤죠. 도대체 어떻게 옷을 입으시냐 하니까 기성복을 사서 수선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그렇게밖에 입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나도 자기도 되게 예쁘고 멋진 옷을 입고 싶고 어떤 데 수상하러 가게 되면 정장도 입고 싶고 그런데 그런 옷이 없으니까 나는 맨날 이렇게밖에 입을 수 없다. 그게 너무 난 안타깝고 힘들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저도 그때 공감이 되게 갔던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휠체어 장애인의 현실이라는 사회 문제를 나는 해결하겠다라고 사회 문제로 잡은 거죠. 그러면 물어보겠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맞냐? 그거 그냥 네 생각 아니냐? 몇 명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런 근거를 이제 대기 시작한 거죠. 뭐 이런 사람들 몇 명을 찾아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의류 욕구는 굉장히 높지만 옷을 파는 데가 없어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류를 선택할 수 있는 옷을 만들어 주거나 오프라인 매장을 만드는 걸로 나는 창업 아이템을 잡았다 라고 하면 조금 더 이제 공감이 되고 아,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쭉쭉 밑으로 이제 써내려갔던 거죠. 이게 1번에 1-1, 1-2 이런 항목을 구분을 해서 서로 내용이 겹치지 않는 한에서 차근차근 쓰시면 되는데 그렇지 아무도 손을 안 드신 거죠. 지금 써본 사람 없다라고 했을 때 오늘 이제 방법을 조금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자 써봅시다 이렇게 딱 얘기를 이제 드립니다. 그럼 다들 이제 고개를 돌리시고 핸드폰을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래요. 사업계획서 쓰려고 하면 저도 늘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사업계획을 썼는데 쓸 때마다 힘듭니다. 너무 괴롭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속도 쓰린 게 많은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1번에서 6번까지 쓴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구나 정도를 참고만 한번 해보세요. 너무 쓰기가 너무 힘들고 난 어떤 걸 써야 될지 도저히 좀 감이 안 온다면 이런 걸 한번 살펴보시고 이렇게 쓰면 되겠네 정도를 한번 보시는 자료가 될 텐데 이거는 사회적 육성상 예전에 제가 도전했을 때 서류를 통과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걸 근거로 만든 건데 물론 지금 제가 이걸 내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더 잘 쓰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최소 한 요 정도만 쓰는 거구나 요 정도만 이제 보시면 되고 이런 참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1번에서 2번 또 3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휠체어 장애인 의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다라는 이미지를 띄우니 조금 더 이해가 좀 편하신 거죠. 도대체 휠체어 장애인 의류가 뭐지? 라고 했는데 이거 보시면은 뒤에 이제 바지는 벗고 내릴 수가 있게끔 더 넓게 되어 있고 뭐 입고 하는데 탈부착하기 쉽게 90% 되어 있고 이런 특수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옷을 만들겠다 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이렇게 아이템도 소개하고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해서 그러면 옷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처음에 재료를 사와서 옷을 제작해서 고객한테 판매하기까지 이 일련의 과정들을 이렇게 쫙 쓴 게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근데 재료를 얼마를 필요로 하는지, 얼마에 팔 건지 이런 가격까지도 이제 다 책정이 돼야 나중에 이제 5번에 돈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아 이렇게 해서 쓸 수 있겠네 정도의 감은 좀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비 조달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비율도 있고 아마 이 비율은 그때랑 지금이랑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그 지금 쓰는 기준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뭐 사회적 효과는 이런 게 있었고, 뭐 경제적 효과는 요걸 통해서 일자리를 뭐 두세 개 정도 디자이너를 더 고용하겠다. 아니면 판매 사원을 더 만들어내겠다. 이런 식으로 경제적 성과까지 만들어내는 걸 다 써서 2021년 버전으로 올려놨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더 열심히 잘 쓰시라는 의미로 제가 박수를 쳐드릴게요. 힘을 내시고 네, 이런 거 보시면서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어디 있냐 하면 여기 있어요. 여기. 맞다기야. 네, 없으면서 뭐 다 썼다고 거짓말하고 있는데 막 이러는데 아무리 봐도 없어가지고. 네, 아무리 봐도 없는데 이게 물량이 되게 많아가지고 작게 쓰면 또 안 보이니까, 여기가 개인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인데 여러분들은 여기 가셔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 창업 신청서 샘플이라고 제가 빨간색으로 공지를 해 놓았어요. 뭐 이거를 뭐 다운 받으신다고 해서 여기를 방문한다고 해서 뭐 저한테 수익이 오는 거 전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안 나와 있는데 뭐 회원수가 10명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조회수 꼴찌 1. 그냥 아무도 안 읽었던 거죠. 근데 어제 보니까 신모로 올라갔더라고요. 설명회가 지금 구미에서 한 번 하고 포항에서 한 번 하고 안동이 이제 세 번째인데,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점점 사업 계획서를 쓸 시간 임박이 오니까 이거라도 그냥 찾아보는 거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다음 보시고 조금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제외하고 또 다른 자료들도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것들 올려놨어요. 이제 어떤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실런지는 아직까지는 뭐 이야기 나눠본 적도 모르겠는데, 이제 1대1 상담 같은 거 하면서 플라스틱을 가지고 이렇게 업사이클링해서 어떤 폐플라스틱을 수거해가지고 뭔가 만들겠다라고 한 팀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팀들이 플라스틱을 가져와서 도구까지 만드는 대한 과정을 잘 모르겠다 라고 이제 제가 보니까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팀 중에 분명히 이런 업사이클링을 하는 조직이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찾아가지고 그 팀의 사업 계획서를 보면 훨씬 더 내가 이해하기 편하겠죠.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찾을 수 있나? 이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뭐 한국사회적기업 진흥 홈페이지에 가서 이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 파일을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 이제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서 이제 검색을 하는 거죠. 플라스틱 이렇게 딱 엔터를 치면 플라스틱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데가 쫙 나옵니다. 아니면 업사이클링 관련된 사업이 딱 나오면 그때 이제 거기 회사를 찾고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정보를 계속 캐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려고 하는 창업 아이템으로 이미 사회적 인증을 받고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을 보면, 아, 이 팀은 이런 식으로 하네. 그럼 이 팀과 비교했을 때 나는 이런 걸 차별성을 둬가지고 난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을 조금은 더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방법에 대한 것들을 여기 이제 적어놨는데, 말로 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그림으로 해놨어요. 1번은 여기 들어가서 누르고 2번은 이거 누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탁탁탁 해가지고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는데,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파일을 직접 드리거나 기록을 함께 찾아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이런 걸 해놨으니 여러분 한번 보시고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좀 골치가 아프실 겁니다. 이건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 거고 빈 공간을 어떻게 다 채웠으냐라는 게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속 시원히 됐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저의 바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시간은 갈 거고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내가 냈든 안 냈든 넘어가면 어쩔 수 없는 일들이고 분명히 또 후련한 시간이 올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속쓰린 이 상황에서 후련함으로 갈 수 있는 이 과정을 경상북도 환경연수원과 경상북도 경제진흥원과 함께 한다면 조금은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 싶어서 이런 자료들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밀접한 곳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머지 파일도 분명히 보셔야 돼요. 신청 안내와 여기 이제 모두 공고문서 한번 더 보시고 육성사업 지침, 이 지침이 되게 중요한데 그 지침을 보시면은 돈을 얼마를 써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 사업을 할 때 어떤 거를 유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 파일들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조해드렸던 7번을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이제 32가지 정도로 이제 질문을 줄여놓은 거예요. 이때까지 데이터가 이제 많이 쌓였으니까 여기 질문을 보면 직장인도 참여할 수 있냐? 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물어보겠죠. 여기에 예비 사회적 기업도 창업할 수 있냐? 사업 참여할 수 있냐? 근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 해놨습니다. 여기 서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명백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고유 번호증 가지고 있는데 신청이 가능하냐? 뭐 이렇게 지금 현재 현업에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신청하시려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비영리 재단이나 뭐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뭐 법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고유 번호증을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런 분들이 신청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가지고 내가 신청 자격이 되면 하면 되는데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이 사업에 들어오려면 이 고유 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단체를 포기하거나 아니 대표자를 다른 사람에 넘기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방법을 찾아서 이쪽으로 지원을 자격을 갖춰서 지원을 해야겠죠. 근데 여기 신기한 게 그 한글 파일 다운받고 딱 클릭을 하면 답변을 이렇게 넣어갑니다. 이 진짜 이동을 해서 저 신기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딱 질문 클릭하면 이렇게 다 답변 페이지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내가 궁금했던 내용을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게 진흥원 쪽에서 이런 귀한 파일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 지금 7번 자료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내가 이제 신청을 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나와 있으니까 이 파일도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파일 정보가 다 있으니까 다 읽으셔야 돼요. 진짜 읽으셔야 돼요. 네. 진짜 읽으셔야 되고 다 쓰시면 되고 이 파일은 경상북도 환경연수원을 통한 홈페이지나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다운을 받으시면 실제로 받으셔가지고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럼 이제 내가 사회적 기업가가 되려면 뭘 해야 하냐라는 것들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사회적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거는 창업 지원 인프라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경상북도 환경연수원에 전용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게 마련이 돼 있는 기관만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같이 일할 수 있는 공간에 회의실로 대강당도 있으니 이제 육성 사업을 참여해서 되면 이쪽에서 사무실을 이쪽을 쓰시면 돼요. 임대비를 계속 내지 마시고 여기서 사업을 하면 여기서 이제 사업자 등록증 이 주소로 내가지고 임대비 없이 사업을 이제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멘토링 공간도 교육실도 있으니 요새 뭐 카페에 가서 24시간 동안 회의하기도 힘든데 이쪽에 오시면은 공간을 이제 쓰시면서 자유롭게 팀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해서 사업을 하는 방법도 나올 수 있겠죠. 또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서류를 통과해서 창업팀으로 협약을 맺고 시작을 하면 이 컨설팅이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해드렸듯이 멘토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창업 아이템과 분야별로 맞춤형 지원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진단에서 현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까지 가려면 이런 부분들을 채워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해드릴 거고 교육도 해드릴 거고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특강을 통해서 뭐 강사분을 모셔오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화상으로 하거나 해서 특강을 통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또한 이제 사회적 경제기업 및 소셜벤처를 이제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기업을 인증을 받아야 되니 인증받으기 위한 요건들이 한 7가지 정도가 있어요. 조직 형태는 뭘 갖춰야 되고 이제 사회 재투자도 해야 되고 운영 방식도 민주적으로 해야 되는 걸 증명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를 세세히 설명드리고 함께 인증까지 나아가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단계별로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부터 해서 시장에서 같이 나가보고 여기 이미 이제 많은 사업을 해왔던 기관들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오프라인으로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하는 지원도 해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내 사업의 규모를 크게 하고 싶으면 뭔가 자본이 이제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펀딩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투자에 대한 지원들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이런 프로그램을 누리시면서 성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만으로 힘든 부분들은 이렇게 외부 자원들을 연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창업 아이템으로 사업을 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때까지 함께하는 시간을 1년 동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이제 설명회 꾸준히 개최하고 있고요. 한 일주일하고 하루 남았는데 내일은 저희가 상주에 가서 설명회를 하고 금요일은 대구에서 설명을 해서 실제로 이 만나서 하는 1대1 상담 지원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월, 화, 수 이렇게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목요일에 이제 내야 되니까 물론 오전에 이제 만나서 얘기하고 고치면 좋은데 그 전에 이제 뭔가 확 바꾸기엔 힘들잖아요. 이미 나는 이렇게 계획이 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월, 화, 수 이 3일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수고스럽으시겠지만 뭐 국리에서 찾아오셔서 한번 상담을 받으셔도 되고, 이게 좀 힘들면 화상으로 해도 되니 여기 이제 나눠드린 공고문에 보시면 사이트가 있으니까 요거를 통해서 한번 1대1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저 이외에도 다른 분야의 전문적인 멘토분들이 계셔서 그분들께서 여러분들에 대한 이제 상담을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죠. 그 사업 신청을 해야 돼. 근데 해야 이제 저희가 만날 수 있는 거죠. 자, 보시면은 2월 25일 18일까지 해야 되고,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두 곳, 이 방법을 통해서 하시는데, 온라인은 여기 통합정보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뒤에 설명해 드릴 건데, 여기서 신청하셔야 되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다 다운받고 작성하신 후에 여기 주소로 보내셔야 되는데, 보내시고 나서 전화를 해서 잘 들어왔는지 확인까지 해주셔야 끝. 네. 서류 접수가 끝나는 겁니다. 온라인 신청하는 데는 여기입니다. 여기 사이트 주소는 여기고요. 여기 이제 들어가서 신청하는데 대표자가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회원가입 하려면 공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 안에. 공인증서를 가지고 가입을 해서 이 초기 화면에 가시면 사업 참가 신청 여기 클릭하는 데가 있어요. 딱 클릭하면 첨부 파일 이제 뭘 올려야 되는지 첨부서를 다 올려야 최종 신청 완료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넘어가시면서 확인을 해가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신청의 준비는 요 내용을 꼭 읽으시고 작성 서류를 꼭 다 쓰셔가지고 지금 이번 아까 그 사업화 개요 그 부분이 쓸 게 제일 많죠. 그 부분 쓰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번에서 이제 6번까지와 또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을 뽑으시 하나하나씩 지워 가시면서 체크해 가시면서 다 했으면 이제 했다 해서 이제 다 해서 하셔야 됩니다. 요걸 뭐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저희랑 이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근데 저희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창업 지원 기간을 어디로 써야 된다고요? 어딜까요? 경북경제진흥원. 네,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모르겠어요. 경북 경제진흥원 쓰면 될 건지 안 될건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경북 경제진흥원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근데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이라고 네, 쓰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참여 신청서 보시면 창업 지원 기간에 쓰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 이제 딱 한 군데만 쓰실 수 있는데 나는 이제 뭐 다른 데도 하고 여기서 하고 싶어라고 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한 군데만 쓰셔야 되니 잘 생각해 보시고 어디를 지원을 하는 게 내가 사회적 기업과 육성달 참여해서 사회적 기업까지 가는 길이 잘 맞는지를 한번 보시고 여기에 쓰셔가지고 신청하시고 지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뭐 다시 묻기가 좀 민망하네요. 근데 창업 지원 기간에 경상도 경제진흥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달았는데요.
앞으로의 여정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2021년은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미 이제 2월 왔고 이 길다는 긴 1년이 요 화면 속에 들어간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죠. 신청 및 접수는 2월 25일까지 해서 2월 안에 다 마무리가 되고 이제 신청 면접을 통해서 최종 선정까지는 3월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3월 말쯤에 협약이 들어가면 4월부터 이제 창업을 하거나 창업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사업을 수행해서 4, 5, 6, 7, 8, 9, 10 이렇게 1년 동안 꾸준히 이제 계속 진행되는데 이 와중에는 나는 뭐 사업을 계속 먼저 시작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사업자 등록증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더 잘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수행하시면 되고 12월이 되면 이 1년의 과정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사회적 기업가로 거듭날 수 있는 과정이 그 1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월에서 12월까지 가는 이 과정 속에 사업을 지금 실제로 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을 받거나 사회적 기업 인증을 신청하셔도 돼요. 이 육성 사업 다 끝나고 나서 나 사회적 기업 인증 받을 준비해야지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여기 우수 목표는 이 기간 안에 이제 인증을 받는 거니 근데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은 공고문이 뜰 거고 사회적 기업 인증은 상시 접수가 가능해. 근데 이거를 받기 위해서는 인증 요건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7가지 인증 요건을 충족을 해야 여기 이제 신청을 해서 한번 심사를 통해서 인증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봐야 되니 이거 끝날 때까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해가면서 이 중간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회들을 활용을 하셔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은 여기 다 이렇게 지원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우리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도 해주시고요. 보시면 근데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갖추셔야 이제 인증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겁니다. 뭐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만 보시면 조직 형태가 개인은 안 되고요. 그리고 법인과 주식회사라든가 협동조합을 만드셔야 되고 6 근로자를 고용해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됩니다. 6개월 정도 수행해야 되고 여기는 뭐 이런 사회적 목적 실현을 해야 되고 회사를 운영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그러니까 일하는 근로자도 의사결정을 하는데 참여한다는 증빙을 해야 됩니다. 회의 같은 회의록을 만들어서 증빙을 한다거나 회의록을 만들었을 때 그 회의에 참석한 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입이 있으면 농업이 50% 이상을 뭔가 사회에 재투자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다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추고 나서 사회적 기업 인증받는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비 사회적 기업을 하시고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가셔도 되고 바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심사를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지원을 2년 정도 해드리고 여기는 3년이니까 2년 받고 3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당장 사회적 기업으로 하겠어 라고 하면 이거 바로 가셔가지고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도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육성 사업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을 통해서 조금은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1년 동안 할 거고 또 과정이 이제 많긴 해요. 하지만 돌을 쌓는 것처럼 함께 또 차근차근 하나씩 올라가다 보면 분명히 2021년 12월에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사회적 기업가로 거듭난 모습을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이 오겠죠. 시간이 잘 가니까. 그럼 저도 2022년이 되면 2021년을 잘 보냈을 때 꿈꾸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저희는 꿈꾸는 거죠. 경상북도 경제진흥원과 경상북도 환경연수원이 2021년 사회적 육성 사업을 진행했는데 창업지 모두 멋진 사회적 기업가로 성장했다. 그래서 이 기관에서는 2022년에도 사회적 기업가를 꿈꾸는 멋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 도전해라. 이렇게 저희가 2022년에 사업 설명회를 할 때 그 말을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번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잘 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면 이 사업 설명회 때 2021년에 함께 했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로 여기를 채울 수 있겠지. 전 이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약속을 드리자면 NO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사람들이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사회적 기업가의 꿈을 이루는데 최대한 방법을 같이 찾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할 테니,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그 목표를 같이 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번 약속드리면, 지금 아직 사업 계획서는 안 쓰셨지만 분명히 쓰신 분들 계실 텐데 부끄러워서 손 안 드시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안에 이제 사회적 기업가의 꿈을 아주 새싹처럼 가지고 계실 텐데, 요걸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한송이의 꽃으로 2021년 말미가 되면 꼭 피어날 수 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저희가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일주일 남았는데 빠샤 해서 파이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빠샤 하시고 싶으신데 마스크 못하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2021년 사회적 육성사업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